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10월 14일 날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이 12조 1000억으로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과연 삼성이 어떤 부분에서 잘해서 이렇게 엄청난 실적을 올렸는가를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결국은 창고 대방출입니다. 삼성전자가 상반기에 상당히 많은 재고가 있었습니다. 재고가 곧 돈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물류창고에 상당히 많은 양의 재고가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 어닝 서프라이즈 메모리 재고, 자,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저한테 들려준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10월 16일 날 제가 외국계 그 반도체 임원분하고도 잠깐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조금씩 섞어가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적의 본질은 쌓아두었던 재고가 돈으로 바뀐 겁니다. 삼성의 DS 부분의 영업이익이 7조 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대부분의 신문들은 6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상승, 이제 그 범용 메모리 반도체가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재고를 밀어낸 겁니다. 그래서 업계에 따르면 상반기까지 재고로 쌓여있던 HBM은 재고가 별로 없겠죠. D램이라든가 SSD라든가 이게 AI 붐을 타면서 빠르게 소화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이익이 짧은 기간에 한꺼번에 반영이 돼버린 거죠. 다시 말해서 창고 속에 쌓여있던 반도체가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자, 밑에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사업부별로 이제 영업이익이 있습니다. 반도체가 뭐 대부분은 6조를 얘기하는데 7조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전체 매출이 한 27조 몇천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7조가 이제 영업이익이라 그러면 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HBM도 지금 잘 팔리고 있는데 워낙에 지금 뭐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AMD나 이런 데 들어가다 보니까 물량이 많은 것은 아니죠. 자, 그러면 삼성이 DS 부분이 재고 자산이 얼마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년 상반기 말 기준. 사실은 제가 그 삼성전자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봤는데 다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은 재고 자산이 27조 8천억, 대략 한 28조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저게 그 생산 일수로 따진다 그러면 40몇 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줄기는 했어요. 이게 작년 말에는 거의 30조 원 정도에서 뭐 1조 한 8천억이 줄어든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고 자산 회전율도 3.9에서 3.6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재고가 어느 정도냐? 최근에 발표로 보면 6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고가 엄청나게 많이 소진된 것은 사실이죠. 근데 재고를 많이 팔아서 지금 영업이익을 많이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재고가 쌓여있던 물류창고가 텅 비었다는 얘기죠. 그럼 재고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 얘기도 뒤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HBM3, SSD 중심의 고부가가 제품이 재고 해소를 주도를 했다. 그래서 3분기 HBM과 SSD 수출액이 12조 2천억으로 역대 최고치다. 잠정치입니다. 이게 확정치는 10월 30일인가요? 31일인가 그때 나옵니다. 그리고 HBM3 12단은 AMD에, 그리고 테스트를 통과한 엔비디아에는 아직까지 출하가 아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콜을 통과를 했지만 얼마의 양에 얼마의 가격이 갈 건지는 아직은 안 되고 대략적으로 한 10월 말 정도 되면 이게 오더를 받을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재고 처분이 아니라 고급 재고 판매 이렇게 지금 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고급 재고 판매는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범용 메모리가 지금 소진이 된 거죠. 그래서 질적인 실적의 질이 높았다 이런 평가도 나오지만은 저는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재고 바닥은
호재이면서 또 중장기적으로 과제인 것입니다. 장비업체 대표한테 제가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실적의 가장 큰 1등 공신은 재고떨이라는 거죠. 그래서 재고 수준이 정상 이하 혹은 거의 바닥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지금 신문에 나오는 거 보면 메모리 반도체 재고 수준은 한 8주 정도인데 삼성은 6주. 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더 6주 이하가 될 수도 있겠죠. SK나 삼성은 2주라 그래요. 그거는 뭐 거의 비상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 삼성 압력이 있겠죠. 그리고 추가 실적 개선이 여력이 있겠죠. 당연히 삼성전자는 4분기에도 실적이 좋을 겁니다. 동시에 이제는 다시 채워야 되죠. 이제는 다시 채워야 되는 시점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의 팹 가동률이 높아지겠죠. 제가 오늘 신문에는 없지만, 오늘 여기 기사에는 없지만은 삼성 파운드리가 가동률이 77%까지 높아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는 평택 캠퍼스 파운드리 가동률이 거의 제로였었어요. 그냥 뭐 절반 이상이 셧다운, 그냥 콜드 셧다운, 뚜껑비집을 내릴 정도였었는데 가동률이 77% 상당히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재고가 거의 6주 정도로 바닥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채워 넣어야죠. 이제는 채워 넣어야 할 시간인 거죠. 따라서 이제 4분기에서 26년 3분기에는 증설이라든가 장비 발주 사이클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지금 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P2에는 2차 공장에는 원시 D램 장비가 완전히 세팅이 끝났다고 합니다. 곧 가동이 들어가겠죠. P3 3차 공장에는 아직까지 원시 D램 장비가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P4에는 페이지 1은 원시 D램이 가동이 되고 있고, 페이지 3는 지금 장비가 들어오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이 증설이 제한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장비 발주는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번 호황 슈퍼사이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17년 18년 슈퍼사이클 때보다 상승 기간이 길고 강할 것이다. 폭이 클 거라는 거죠. 기간도 길고 폭도 깊을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대만의 메모리 모듈 AA 데이터 찰리바이 회장은 최근에 인터뷰에서 3대 메모리 제조사의 쌀독이 바닥이 났다. 재고가 바닥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모듈 업체입니다. 모듈 업체도 지금 신규 그 견적을 안 받고 있다 그래요. 근데 뭐 재고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가격을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 쌀독이 바닥이 났다. 쌀독이 바닥이 났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10월달이 들어서 그 추석 연휴가 한 열흘 정도 잡아먹었죠. 그래서 가동률이 좀 줄어들기는 했겠지만은 하여튼 이제는 그 비어있는 고가를 채워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공급이 워낙에 많으니까 제가 오늘 그 반도체 그 임원분하고 만나서 2시간 반 동안 얘기를 하면서 식사를 했는데 지금 없어서 못 판다는 거.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가전업체에 3점 몇 달러 하던 반도체가 최근에 12점 몇 달러에 계약을 했대요. 그런데 그 회사가 비싸다 말다 말도 없이 그냥 도장을 찍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반도체 쇼티지,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는 거죠. AI 슈퍼 사이클의 1차 수혜는 재고 소해소, 2차 수혜는 증설. 근데 이 증설이 삼성전자가 증설이 생각보다 빠르지 않다는 사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그렇다는 사실. 그래서 현재 실적 급등은 AI 붐 초기 수요하고 재고 소진의 효과의 합작품입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는 HBM4, CXL, 차세대 SSD 중심으로 생산 능력을 과연 누가 많이 끌어올릴까 이 싸움이에요. 캐파 싸움이에요. 그런데 함부로 못하죠. 그런데 여기에 불을 지른 게 누구냐? 오픈 AI예요. 오픈 AI가 엔비디아의 AMD, 브로드컴의 26기가와트에 엄청난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현실로 이어질지는 아직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5년, 6년에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후방업체들, 한미반도체, 원익 IPS, 제가 한미반도체에서 할 얘기가 좀 있습니다. 굉장히 쇼크한 얘기인데 제가 또 적당한 기회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원익 IPS라든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장비 업체도 실적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삼성 파운드리 가동률이 올 상반기 60에서 3분기에 77%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는 퀄컴의 애플리케이션 수주를 위한 구분 응선을 넘은 것으로 전해진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엔비디아가 삼성이라든가 인텔을 끌어들여서 AI 가속기 연합인 NV링크 퓨전 에코시스템에 합류를 시켰습니다. 자, 밑에가 이게 NV링크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CPU에 이렇게 주고받는데 이런 아주 그 데이터의 고속도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 제덱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엔비디아의 그런 표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엔비디아가 삼성 파운드리, 그 다음에 인텔 파운드리 이런 걸 다 끌어들이면서 연합군을 점점 형성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는 엔비디아의 AI 맞춤형 프로세스 설계 및 제조와 관련되어 협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삼성의 소식들이 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하여튼 재고가 곧 돈이었다. 그러니까 12조 1000억의 영업이익은 그동안 창고에 쌓아놨던 재고가 큰 돈이 됐다는 얘기죠.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진짜 주역은 AI 수요 폭발뿐만 아니라 AI가 재고를 돈으로 바꿔주는 그런 타이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재고 해소로 1단계 증설을 통해서 차세대 HBM 그 다음에 2단계 슈퍼사이클을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그 슈퍼사이클은 긍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잠재적으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불안한 요소들도 상당히 많다는 사실, 그런 것들도 제가 한번 살펴서 시기적절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